계엄에 대해서도 아직도 막 새로운 사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김민기 사무총장이 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날 국회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1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물론 본회의 참석차 맞겠지만 왜 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서 1시간이나 있었을까? 이게 혹시 사전 답사 의혹이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에 뭐 창문을 깨는 거 그리고 단전 그 스위치를 굉장히 정확한 위치에 가서 끄고 이뤘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지금 수사의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 수사 들어가야죠.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당시 현장에 있을 때 여기가 국회가 로텐더홀이 도주로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진짜 저는 진짜 지금도 약간 섬뜩한 게 뭐냐면 밑에 계엄군들이 있는데 단전하고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세상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위에서 보면서 바리케이트 치면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리겠는데 저쪽으로 몰렸을 때 거기서 도주를 그러니까 만약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요. 이게 되게 폐쇄된 공간이라서 그리고 창문도 되게 작고 이렇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엉키면 거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진 기자들도 있었고 우리 당 당직자들도 민주당도 당연히 있었고 다 같이 있었는데 만약에 단전돼서 올라왔으면 진짜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복귀를 해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 단전하러 갔던 걸 보면서 소름이 확 돋았죠. 이거 진짜 불 꺼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계엄군들이 그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제가 그 야간 투시경을 위에서 보면서 투시경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여기 불 꺼지면 쟤네들은 투시경 들고 지금 이게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올 텐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디로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명확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는 국회에 군인을 들일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제가 이제 국방부 협력단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네. 김용현이 왔으면은 거기에 국방부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장성이 와 있는지 뭐 대령이 와 있는지 모르겠고 그럼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 행적들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해보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국회 도면 이런 것들을 넘겼다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알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계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 면회온 옛 참모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고 윤 정부 출신 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참모들 앞에서 김건희 씨를 대선 승리 1등 공신이자 총리급이라고 종종 말했다. 김건희 씨를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집착이 파국적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김건희다. 김건희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총리 좀 시키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왜 기용을 안 하고 왜 그쪽 관저에만 머물게 한 건지. 그 비교급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유능한 인재라고 예. 했을 때. 네. 윤석열 본인보다 유능하겠죠. 김건희가 맨날 그 얘기 옛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님이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니까 뛰어난 거지. 뛰어나긴 뭘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1년 전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밤에 이제 모 언론사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한 2-3시간 정도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연히 이제 다시 최근에 와서 다시 봤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게 이거 절대 며칠 못 간다. 금방 이거 해제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민도가 너무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모두 SNS 중계하고 휴대폰으로 이거 중계하고 이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거 얼마 못 간다. 군인들도 옛날의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다. 윤석열은 곧 탄핵될 거다. 그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오, 완전히. 그리고 이거는 김건희 때문에 계엄한 거다. 아무리 봐도 이건 김건희 때문에 계엄한 거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가 11월 달에 그렇죠. 구속돼가지고 조여오고 있고 명태균이 막 딜을 하려고 조선일보 기자 통해가지고 막 USB 전달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나중에 조선일보 폐간하게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 뭐 압박이 있으니까 그때 친한계 의원들이 익명으로 이러면은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그동안 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박성재한테 그동안 보낸 문자들 김주현하고 통화한 내역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거의 이거는 심증은 거의 전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1년 전에 얘기한 것과 이걸 수사로 입증하는 거는 이제 수사팀의 역량이죠, 역량. 그거를 근데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지 좀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당에서 저는 당시에 당 대변인으로 있었으니까 네. 당에서 돌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당시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당직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걸로 이제 내정이 돼서 약간 면접 비슷하게 대통령실을 가는데 네. 엘리베이터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을 좀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예. 아웃이네. 그래서 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직자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유재하 위원장 있죠. 유재하 위원장이 사실 그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총선이 끝나고 그 보도도 나왔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천목회를 만들면서 총선이 끝나고 그 반성을 하는 걸 밤샘 토론을 한 다음에 반성문을 발표를 했는데 유재하 위원장이 그때 저랑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못 갔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소위 말하는 그 단계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징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어디 가서 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 전 국민의 12% 5천만 명 중에 한 600만 명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한 4천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와 아직도 계엄이 1년 지나고 나서도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징계하겠다는 전 국민의 4천만 명을 징계해버리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만큼 민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만큼 우리 당의 좀 공식적인 스탠스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친한계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네요,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김준일 평론가랑 같이 출연하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네. 했던 말이 저는 아침에 좀 충격적이었는데 김건희 씨가 내가 수사받으면 국정은 누가 하냐고 지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국정은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국정을 내가 수사를 받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윤석열의 논리로 하자면은 진짜로 김건희와 공동 정부였고 인사부터 해가지고 다 절반씩 하기로 명태균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구속되면은 국정이 마비되니까 계엄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은 아닌데 무슨 진짜 일은 어이가 아닌데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어이가 없는 거지. 상황인 거죠.